현수야, 아버지가 늦게 왔구나. 석양이 물든 산자락, 소박한 무덤 앞에서 노인의 흐느낌이 고요한 공기를 가릅니다. 그때 발굽 소리와 함께 황토비 잔우가 천천히 다가옵니다. 소는 무덤 앞에 서더니 하늘을 향해 애절하게 울부짖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마치 여기 우리 주인의 무덤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소의 이마를 쓰다듬습니다. 내가 우돌이구나. 현수가 그렇게 아끼던 무엇이 이 노인과 소를 이곳에 함께 모이게 했을까요? 도시의 삶만 알던 노인이 아들의 무덤 앞에서 왜 그토록 슬퍼하는 걸까요? 그리고 사람처럼 눈물 흘리는 이 소는 어떤 존재일까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아들과 아버지, 그리고 한 마리 소의 가슴 뭉클한 이야기입니다. 창밖으로 빌딩 숲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는 서울 강남의 32층 아파트. 햇살이 쏟아지는 거실에 김만수는 늘 앉던 소파에 앉아 경제신문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72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그의 시선은 주식시장 동향을 읽어내며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안경 너머로 보이는 그의 눈은 숫자의 흐름을 읽어내는데 익숙해져 있었죠. 평생을 증권사에서 일하며 쌓아온 습관은 은퇴한 지금도 여전했습니다. 오늘도 시장이 불안하군. 만수는 중얼거리며 신문을 접었습니다. 시계를 바라보니 오후 2시 TV를 켜면 주식 관련 프로그램이 방송될 시간입니다. 리모컨을 들어 전원을 누르자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농촌 프로그램이 방영 중이었습니다. 오늘은 귀농에 성공한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분은 진행자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만수의 손가락이 채널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은 바뀌었지만 이미 그의 마음속에는 아들 현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숨이 막혀왔고 가슴 한편이 아려왔습니다. 다시 채널을 돌려도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기억은 그를 괴롭혔습니다. 현수야. 만수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베란다로 향했습니다. 유리문을 열자 5월의 따스한 바람이 그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전망 좋은 아파트였습니다. 그는 이 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해 평생을 일했습니다.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그의 노력이 무색하게 이제 이곳에는 그 혼자뿐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좀 더 이해했더라면. 5해 전 봄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명문대 경영학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현수에게 여러 대기업의 취업 제안이 들어왔던 날이었습니다. 만수는 그날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서재에서 들려온 현수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현수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만수는 미소를 지었죠. 아마도 어느 회사에 취직하기로 결정했다는 말일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나 현수의 다음 말은 만수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저는 귀농하기로 결정했어요. 도시 생활은 저에게 맞지 않아요. 자연 속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 순간 만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귀농이라니 명문대학을 나온 아들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겠다고? 만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명문대 경영학과를 나와서 소나 키우겠다고? 정신 차려. 만수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죠. 하지만 현수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런 경쟁 사회에서 벗어나 자연과 함께 살고 싶어요.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할 수 있잖아요. 내 인생. 그래, 내 인생이지. 하지만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알기나 해. 이 아파트,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해서였는데. 그건 아버지의 선택이었잖아요. 저는 이런 것들을 원한 적이 없어요. 현수의 말에 만수는 더욱 분노했습니다. 그래, 가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봐. 하지만 그런 선택을 한다면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야. 아버지와는 더 이상 대화가 불가능하겠네요. 제 선택을 존중해 주실 수 없다면 이제 각자의 길을 가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현수는 돌아서서 방을 나갔고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만수는 한동안 아들이 곧 돌아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현실을 깨닫고 돌아올 거라고요. 하지만 날이 가고 달이 지나도 현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만수의 자존심은 아들에게 먼저 연락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죠. 베란다에 서서 도시를 바라보는 만수의 눈에 맺힌 것은 빌딩 숲이 아니라 아들의 얼굴이었습니다. 만수의 기억은 현재와 과거를 오가며 그를 괴롭혔습니다. 베란다에서 바라보는 도시의 풍경은 점점 흐릿해지고 5해 전의 그날이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현수와의 마지막 다툼이 있던 날 이후 만수는 수없이 아들의 전화번호를 들여다보았지만 한 번도 누르지 못했죠. 자존심이 그를 붙들었습니다. 아들이 먼저 연락해 오기를 기다렸지만 그 기다림은 헛된 것이었습니다. 만수는 베란다에서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실내는 적막하기만 했습니다. 넓은 아파트는 그에게 감옥 같았고 오랫동안 말을 걸 사람이 없어 그의 목소리는 메말라 있었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릴 뿐이었죠. 현수야, 아버지가 너무 고집을 부렸구나. 만수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다시 TV 채널을 돌리던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화면에는 여전히 귀농 성공 사례를 다루는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젊은 농부가 유기농 채소를 가꾸는 모습이 보였고 그 모습에서 만수는 현수의 얼굴을 보는 듯 했습니다. 정말 내가 원했던 삶이 저런 거였니? 만수는 TV를 끄지 않고 지켜보았습니다. 아픔을 견디며 아들이 원했던 삶을 이해해 보려는 듯 했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나갈 무렵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녁 7시가 넘은 시간, 찾아올 사람이 없을 텐데 누구일까 의아했습니다. 만수는 천천히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누구세요? 인터폰 화면에는 낯선 청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청년은 긴장한 듯 손을 꼼지락거리고 있었습니다. 김만수님 맞으신가요? 김현수 씨의 아버님이시죠? 현수의 이름을 듣는 순간 만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청년은 누구일까? 아들에 관한 소식을 가져온 걸까? 현관문을 열자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청년의 머리카락과 어깨는 빗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렇소만, 자네는 누구요? 저는 현수 형의 대학 동창 윤재민이라고 합니다. 직접 찾아뵙게 되어 죄송합니다만 전화로는 드릴 수 없는 이야기가 있어서. 재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수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그의 가슴은 더욱 빠르게 뛰었습니다. 들어오게나. 재민은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말씀드리기 정말 어렵습니다만 현수 형이
어제 교통사고로 재민의 말이 끊겼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만수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요? 만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현수 형이 농기구를 구입하러 가던 중 산길에서 트럭과 충돌했습니다.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미 재미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만수는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숨이 막히는 듯했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들을 잃었다는 현실이 그를 덮쳤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현수가 내 아들이. 만수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재미는 만수의 어깨를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형은 강원도 작은 마을에서 유기농 농장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특히 소 한 마리를 무척 아끼며 살았습니다. 우돌이라는 이름의 소인데 현수 형에게는 가족 같은 존재였어요. 소라고 현수가 정말 소를 키웠다고? 만수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이 정말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 하지만 이제는 영영 볼 수 없다는 현실이 만수를 압도했습니다. 장례는 언제죠? 지금이라도 가야. 이미 현수 형의 유언에 따라 화장을 마쳤습니다. 그의 유골은 농장 뒷산에 뿌려졌어요. 형은 죽더라도 그곳에 머물고 싶다고 항상 말했거든요. 내가 마지막으로 아들 얼굴도 보지 못한 건가? 만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재미는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현수 형의 농장 주소입니다. 제가 내일 그곳에 갈 예정인데 혹시 같이 가시겠습니까? 만수는 종이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민이 떠난 후 그는 홀로 거실에 남겨졌습니다. 빗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리는 밤, 만수는 손에 쥔 종이를 바라보며 흐느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지만 그래도 가야만 했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흔적이라도 찾아야 했습니다. 비는 밤새도록 내렸습니다. 만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몇 시간이 지났는지도 모를 시간을 보냈습니다. 창밖으로 흐르는 빗물 소리가 그의 슬픔에 더해져 가슴을 적셨습니다. 아들의 부재가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 만수는 비로소 모든 것을 후회했습니다. 아들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았던 것, 자신의 고집만 내세웠던 것, 그리고 해 동안 연락 한 번 하지 않았던 것까지. 내가 잘못했다, 현수야. 만수의 중얼거림은 어둠 속에 녹아들었습니다. 새벽 2시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장 구석에 보관해둔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현수의 물건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대학 졸업장, 어린 시절 사진, 그리고 졸업 후 받았던 편지 한 장. 만수는 떨리는 손으로 그 편지를 펼쳤습니다. 아버지, 언젠가 제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찾았을 때 꼭 다시 찾아뵐게요. 만수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흐느꼈습니다. 아들은 언젠가 돌아올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영영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만수는 아들의 사진과 편지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문득 떠오른 생각에 컴퓨터를 켰습니다.
현수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찾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검색창에 아들의 이름을 입력하자 몇 개의 계정이 나타났습니다. 그 중 하나를 클릭하니 현수의 얼굴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최근 몇 년간의 게시물들이 시간순으로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만수는 스크롤을 내리며 아들의 새로운 삶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우도리와 함께한 지 1년, 이제는 내 말도 알아듣는 것 같아. 사진 속 현수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커다란 갈색 소가 서 있었습니다. 우도리라는 이름의 소였겠죠. 현수의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있었지만 눈빛은 맑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만수는 화면을 계속 내렸습니다. 첫 수확의 기쁨, 내 손으로 키운 작물들이 이렇게 예쁘게 자랐어. 푸른 채소밭 앞에서 두 팔을 벌리고 기뻐하는 현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뒤로는 작은 목조 주택이 보였고 그 앞으로 울타리가 쳐진 텃밭이 있었습니다. 만수는 더 많은 사진들을 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들이 선택한 삶, 그가 이해하지 못했던 삶이 사진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행복해 보이는구나. 만수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이런 삶이었습니다. 경쟁과 성공이 아닌 자연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삶. 만수는 이제야 그것을 이해했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자 만수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은 장례식장에 가기 위함이 아니라 아들의 농장을 방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의 모습은 초췌했습니다. 하룻밤 사이 더 늙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붉게 충혈된 눈, 창백한 얼굴, 그리고 떨리는 손. 만수는 심호흡을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약속한 시간보다 일찍 버스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재미는 아직 오지 않았고 만수는 대합실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아침 7시 서울에서 강원도로 가는 첫 버스를 타기 위해 일찍 나온 것이었습니다. 만수 아저씨, 일찍 오셨네요. 재민이 만수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아침 일찍 떠나고 싶어서. 네, 이해합니다. 버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 표를 끊겠습니다. 재민은 매표소로 향했고 만수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청년이 이렇게까지 도와주는 것이 고마웠습니다. 아마도 현수와 정말 가까운 친구였던 모양입니다. 표 2장 샀습니다. 우리 버스는 7번 승차장이에요. 만수와 재민은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가에 앉은 만수는 서울의 풍경이 점점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빌딩 숲이 사라지고 점차 초록의 산과 들이 펼쳐졌습니다. 푸른 산맥이 지평선에 드러날수록 만수의 가슴은 더욱 조여왔습니다. 현수 형은 정말 그곳을 사랑했어요. 재민의 말에 만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아이가 행복했나요? 네,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했지만 점차 적응하면서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특히 우돌이라는 소를 키우면서부터는 더욱 밝아졌어요. 소를 정말 좋아했나 보군요. 네, 우돌이는 현수 형에게 단순한 가축이 아니라 가족 같은 존재였어요. 항상 우돌이가 내 말을 알아듣는다고 말했죠. 만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이 찾은 행복, 그리고 그가 떠난 자리에 남겨진 소. 만수는 그 소가 어떤 모습일지 상상했습니다. 버스는 계속해서 산길을 달렸고
만수의 마음은 점점 아들에게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버스는 굽이굽이 산길을 따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푸른 산과 들은 만수의 눈에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도시에서만 살아온 그에게 이런 풍경은 마치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습니다. 현수가 이곳을 선택한 이유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맑은 공기, 푸른 자연, 그리고 고요함. 도시의 소음과 경쟁에서 벗어난 평화로운 공간이었습니다. 이제 곧 도착합니다. 다음 정류장에서 내려야 해요. 재민의 말에 만수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4시간 가까이 달려온 버스는 작은 시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이라고 해봐야 간이 대합실 하나가 전부인 소박한 곳이었습니다. 만수와 재민은 버스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걸어가야 합니다. 현수 형의 농장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거든요. 재민은 작은 배낭을 메고 앞장섰습니다. 만수는 그를 따라 비포장도로를 걸었습니다. 도시의 반듯한 아스팔트와는 달리 울퉁불퉁한 길이 발밑에서 느껴졌습니다. 발을 디딜 때마다 흙먼지가 올라왔고 서툴게 걷는 만수의 구두는 금세 먼지로 뒤덮였습니다. 힘드시면 말씀하세요. 천천히 가도 됩니다. 재민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만수를 바라보았습니다. 72세의 노인이 이런 길을 걷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네. 아들을 만나러 가는 길이니.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들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떠난 자리를 확인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현실이 가슴을 찢어 놓았지만 만수는 앞으로 걸었습니다. 약 30분을 걸었을까. 작은 언덕을 넘자 푸른 들판이 펼쳐졌고 그 가운데 목조 주택 한 채가 보였습니다. 저기가 현수 형의 농장입니다. 만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봤던 그 집이었습니다. 현수가 직접 지었다는 목조 주택, 그 앞으로 펼쳐진 채소밭, 그리고 집 뒤편으로 보이는 작은 외양간. 모든 것이 현수의 손길로 가꾸어진 곳이었습니다. 만수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이 살았던 곳, 꿈을 이루었던 곳,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보냈던 곳. 가볼까요? 재민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좁은 흘길을 따라 농장으로 향했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더 많은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집 앞 텃밭에는 다양한 채소가 자라고 있었고 울타리 너머로는 과실수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성스레 가꾸어진 모습이었습니다. 현수가 정말 이 모든 걸 혼자 했나요? 네, 처음에는 정말 힘들어했지만 점차 익숙해지면서 농장을 넓혀갔어요. 이웃 농부들의 도움도 많이 받았고요. 만수는 아들의 노력이 담긴 모든 것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가 이해하지 못했던 아들의 꿈, 그것이 이렇게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재민이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현수 형이 저에게 열쇠를 맡겼어요. 가끔 오라고. 문이 열리고 그들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실내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소박하지만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나무로 만든 가구들, 작은 책장에 꽂힌 농업 관련 서적들, 그리고 벽에 걸린 사진들. 만수의 시선은 벽에 걸린 사진에 고정되었습니다. 그 중 하나는 만수와 현수가 함께 찍은 오래된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대학 졸업식 날 찍은 사진이었죠.
그때는 아직 둘 사이에 갈등이 없었을 때였습니다. 현수가 이 사진을 간직하고 있었군요. 만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은 그를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사진을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현수의 웃는 얼굴,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 이제는 다시 볼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저기 탁자 위에 현수 형의 일기장이 있어요. 읽어보실래요? 재미는 나무 탁자 위에 놓인 가족 표지의 일기장을 가리켰습니다. 만수는 천천히 다가가 일기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려 쉽게 페이지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흔적이 담긴 일기장, 그것을 통해 아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까 기대하며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년 전 5월 15일. 우돌이가 오늘도 아침 일찍 일어나 나를 깨웠다. 이 친구 덕분에 외롭지 않다. 언젠가 아버지께 우돌이를 소개해드리고 싶다. 아버지도 우돌이를 보시면 내 선택을 이해하실까? 만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은 끝까지 그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화해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습니다. 만수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흐느꼈습니다.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아요. 단지 이해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재민의 말에 만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재민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현수가 그런 말을 했나요? 네, 항상 그랬어요. 언젠가 아버지가 이해해 주실 거야. 내가 행복한 걸 보여드리면. 그렇게 말했습니다. 만수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아들의 바람은 단순했습니다. 단지 자신의 선택을 존중받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그 작은 바람조차 들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우돌에 관한 이야기가 더 많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돌이가 오늘 처음으로 내 이름을 불렀다. 아니, 내 착각일 수도 있지만 정말 그렇게 들렸다. 현수야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 조가 말을 할 리 없지만 우리는 특별한 교감이 있다. 우돌이는 내 유일한 가족이야. 만수는 일기장의 페이지를 넘기며 아들의 일상을 엿보았습니다. 매일 농사일에 관한 기록, 우돌과의 에피소드, 그리고 가끔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이 이곳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던 5년의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만수는 일기장을 통해 자신이 알지 못했던 아들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우돌이는 어디 있나요? 만수가 문득 물었습니다. 소셜미디어 사진과 일기장에서 그토록 자주 언급된 우돌, 현수에게 가족과도 같았던 그 소가 궁금해졌습니다. 아마 외양간에 있을 거예요. 가보실래요? 재민이 뒷문을 가리켰습니다. 두 사람은 집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나무로 지어진 작은 외양간이 보였고 그 안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수의 심장이 더욱 빠르게 뛰었습니다. 현수가 그토록 아끼던 우도를 만나는 것은 마치 아들의 일부를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우도라, 손님이 왔어. 재민이 외양간 문을 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안에서 음매하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외양간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갈색 털의 커다란 소가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돌이었습니다. 이게 우돌이구나. 만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우돌의 커다란 눈은
만수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사람과 같은 지혜가 깃든 것 같았습니다. 만수는 조심스럽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도시에서만 살아온 그에게 소는 낯선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 소는 달랐습니다. 현수의 마지막 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안녕, 우돌아. 나는 현수 아버지야. 만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돌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소는 천천히 다가와 만수의 손을 코로 건드렸습니다. 만수는 놀라며 뒤로 물러섰지만 곧 진정했습니다. 우돌은 만수를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가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돌이는 사람을 잘 알아봐요. 현수 형이 늘 그렇게 말했어요. 재민의 말에 만수는 다시 소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번에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우돌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소의 피부는 따뜻했고 그 체온이 만수의 손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마치 현수의 온기를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현수가 정말 너를 많이 사랑했구나. 만수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현수의 일기장에 담긴 우돌에 대한 애정, 그리고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온순한 소. 아들이 선택한 삶의 일부를 직접 보고 만지니 비로소 현실감이 찾아왔습니다. 현수는 정말 떠났고 이제 이 소만이 그의 흔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현수 형의 무덤을 보러 가실래요? 농장 뒷산에 있어요. 재민의 말에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돌의 이마를 한 번 더 쓰다듬고 외양간을 나섰습니다. 재민은 뒷산으로 향하는 좁은 오솔길을 가리켰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르막이 꽤 가팔라 만수는 숨이 가빠졌지만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아들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기에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저기 보이는 밤나무 아래가 현수 형이 원했던 곳이에요. 항상 나중에 죽으면 저기 묻어달라고 말했죠. 재민이 가리킨 곳에는 커다란 밤나무가 서 있었고 그 아래에는 작은 돌무더기가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 돌무더기 주변에 들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만수는 무덤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곳이 바로 아들이 영원히 잠든 곳이었습니다.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푸른 산과 들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 좋은 자리였습니다. 현수야. 만수는 무릎을 꿇고 무덤 앞에 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무덤의 돌을 쓰다듬었습니다. 아들은 이제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땅에, 그가 가꾸었던 농장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만수는 가슴 속에 쌓인 말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다, 현수야. 아버지가 너무 고집을 부렸구나. 내 선택을 존중했어야 했는데. 내가 정말 행복한 줄 몰랐어.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이제야 알게 됐구나. 눈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재민은 조용히 뒤로 물러나 만수에게 공간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아버지가 아들의 무덤 앞에서 전하는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내가 그렇게 소를 좋아하는 줄 몰랐구나. 우돌이 정말 좋은 친구였겠다. 이제 내가 우돌이를 돌볼게.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만수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뒤에서 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수와 재민이 놀라 뒤를 돌아보니 우돌이 천천히 산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외양간에서 나왔는지, 어떻게 그들의 뒤를 따라왔는지
알 수 없었지만 우돌은 무덤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우돌이가 여기까지 왔네요. 재민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수도 놀랐습니다. 소가 스스로 외양간을 빠져나와 산을 올라오다니 그것도 현수의 무덤을 찾아서 우돌은 천천히 다가와 무덤 앞에 섰습니다. 만수와 재민은 말없이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우돌은 무덤 앞에 서서 만수를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 커다란 눈에는 사람과 같은 지혜가 깃든 것 같았습니다. 소의 눈빛은 깊고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만수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우돌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현수의 죽음, 만수의 슬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우돌아, 너도 현수가 보고 싶니? 만수의 말에 우돌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소는 무덤 쪽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갑자기 우돌은 하늘을 향해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애절했습니다. 산속의 고요함을 깨고 멀리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소의 울음소리는 만수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여기 우리 주인의 무덤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만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우돌의 울음소리는 계속되었고 그 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돌아. 만수는 떨리는 손으로 우돌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소의 눈에서는 마치 눈물 같은 것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소가 울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우돌의 눈에서는 분명 눈물 같은 것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현수 형이 늘 그랬어요. 우돌이는 사람보다 더 많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재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만수는 우돌의 눈물을 보며 아들의 말이 사실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소는 단순한 가축이 아니었습니다. 현수와 특별한 유대를 나눈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돌은 현수의 부재를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우돌이구나. 현수가 그렇게 아끼던. 만수의 말에 우돌은 다시 한번 울부짖었습니다. 그 소리는 더욱 애절했고 만수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만수는 충동적으로 우돌의 목을 감싸 안았습니다. 소의 체온이 그의 몸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두 생명체는 서로의 슬픔을 나누며 함께 울었습니다. 내가 현수 대신 너를 돌볼게. 내가 현수의 마지막 선물이구나. 만수의 말에 우돌은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그의 말을 이해한 것처럼 소는 만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그 순간 만수는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마치 현수가 자신의 곁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우돌을 통해 아들의 온기가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우돌이가 당신을 인정한 것 같네요. 재민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수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우돌은 그를 받아들인 것 같았습니다. 현수의 아버지로서 그리고 이제는 우돌의 새로운 동반자로서 새 존재는 무덤 앞에서 서로의 슬픔을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만수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 그의 삶을 이해하지 못했던 후회, 그리고 이제 우돌을 만난 묘한 위로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무덤과 새 존재를 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석양의 붉은 빛이 산과 들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만수는 일어나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현수가 선택한 이곳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도시의 회색 빌딩 숲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우리 내려갈까요?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야 해요. 재민의 말에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이미 결정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도시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적어도 지금은 아닙니다. 아들의 농장에 머물며 그가 남긴 것들을 돌보고 싶었습니다. 특히 우도를. 만수는 마지막으로 무덤을 바라보았습니다. 현수야, 조금만 기다려. 아버지가 돌아올게. 무덤에 인사를 한 후 만수는 우돌과 함께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우돌은 순순히 그를 따랐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자연스럽게 만수의 옆을 걸었습니다. 좁은 산길을 내려오며 만수는 자신이 이전에는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상황에 놓여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72세의 도시 노인이 소와 함께 산길을 걷는 모습이라니.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농장에 도착하니 해가 거의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황혼의 빛이 목조 주택과 농장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우돌은 자연스럽게 외양간으로 향했고 만수와 재민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재민은 부엌에서 간단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현수가 직접 키운 채소들로 만든 찌개와 밥.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음식이었습니다. 맛있네요. 만수는 첫 숟가락을 뜨고 감탄했습니다. 도시의 화려한 음식과는 다른 자연 그대로의 맛이 느껴졌습니다. 현수가 매일 먹었을 음식을 생각하니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현수 형이 직접 키운 채소들이에요. 무농약으로 정성껏 가꾼 거죠. 만수는 음식을 먹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이 선택한 이 삶, 자연과 함께하는 소박하지만 충만한 삶. 이제야 그 의미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도시의 경쟁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자신의 손으로 직접 먹을 것을 가꾸고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살아가는 삶. 그것이 현수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재민 씨, 나 좀 도와주겠나? 식사를 마친 후 만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민은 궁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당분간 이곳에 머물고 싶네. 현수의 농장을 돌보고 우돌도 돌보고 싶어. 재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분명 예상하지 못한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도시에서만 살아온 노인이 갑자기 농장에 머물겠다니. 하지만 재민은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요,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수 형도 그걸 원했을 거예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서울 아파트의 열쇠를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수십 년간 살아온 곳, 모든 추억이 담긴 공간. 하지만 이제 그에게는 아들의 흔적이 남아있는 이곳이 더 중요했습니다. 현수야, 아버지가 이제 내 꿈을 이어갈게. 만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의 농장을 지키고 그가 사랑했던 우도를 돌보는 것. 그것이 이제 만수의 새로운 삶이 될 것입니다. 아들을 이해하지 못했던 지난날의 후회를 조금이나마 씻어내기 위해 만수는 아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 길을 함께 걷기로 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만수는 현수의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낯선 환경이었지만 이상하게도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아들의 채취가 남아있는 공간, 그가 매일 아침 눈을 떴던 곳에서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은
묘한 위안을 주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고 새들의 지저귐이 들렸습니다. 도시의 소음 대신 자연의 소리로 가득한 아침이었습니다. 음매에 우돌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수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제 재미는 서울로 돌아갔고 이제 이곳에는 만수와 우돌만 남았습니다. 외양간으로 향하는 길, 만수는 주변의 모든 것을 새롭게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이슬에 젖은 풀잎들,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채소밭, 그리고 산과 들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경. 이 모든 것이 현수의 일상이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우돌아, 잘 잤니? 만수는 외양간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돌은 그를 보자마자 반가운 듯 다가왔습니다. 만수는 어제 재민에게 우돌의 먹이 주는 방법과 기본적인 돌봄 방법을 배웠습니다. 소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었지만 현수의 일기장에도 자세히 적혀 있었고 재민도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함께 지내자. 내가 잘 모르지만 최선을 다할게. 만수는 우돌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소의 눈빛은 마치 그의 말을 이해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만수는 현수가 매일 아침 했던 것처럼 우돌에게 먹이를 주고 물을 갈아 주었습니다. 낯설고 서툴렀지만 현수의 일기장을 참고하며 하나씩 배워나갔습니다. 먹이를 다 먹은 우돌을 데리고 만수는 농장 주변을 산책했습니다. 현수의 일기에 따르면 매일 아침 우돌과 함께 농장 주변을 돌며 하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만수도 그 습관을 따라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우돌은 길을 잘 알고 있었고 만수를 자연스럽게 안내했습니다. 이게 다 현수가 가꾼 거니? 만수는 푸른 채소밭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이 이곳에서 땀 흘리며 일했을 모습이 상상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아들의 선택이 이제는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이 평화로운 삶, 이것이 현수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산책을 마친 후 만수는 집으로 돌아와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재민이 남겨준 간단한 요리법에 따라 현수가 키운 채소로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평생 요리를 해본 적 없는 만수에게는 쉽지 않은 도전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즐거움이 느껴졌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기쁨, 그것이 현수가 농사일에서 느꼈던 만족감이었을까요? 식사를 마친 후 만수는 현수의 농사 일지를 펼쳤습니다. 오늘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일지에는 계절별로 해야 할 일들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5월은 모종을 심고 가꾸는 시기였습니다. 만수는 도시에서만 살아온 자신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지만 한번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현수야, 내 아버지가 이런 일을 할 줄 알았겠니? 만수는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농기구 창고에서 필요한 도구들을 꺼내 채소밭으로 향했습니다. 현수의 일지를 보며 만수는 조심스럽게 잡초를 뽑고 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익숙해져 갔습니다. 평생 사무실에서만 일했던 그의 손에 흙이 묻었고 이마에는 땀이 맺혔습니다. 이게 농사일이구나. 만수는 잠시 일을 멈추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란 하늘 아래서 자신의 손으로 직접 작물을 가꾸는 일. 이것이 현수가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도시의 편리함과 풍요로움을 버리고 이런 소박하지만
진실된 삶을 선택한 아들의 용기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만수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 간단히 식사를 했습니다. 오전 동안의 노동으로 피곤했지만 이상하게도 만족감이 느껴졌습니다. 식사 후 그는 현수의 책장에서 농업 관련 책들을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공부했던 것들을 하나씩 배워나가고 싶었습니다. 오후에는 우돌의 외양간을 청소했습니다. 냄새가 심해 처음에는 코를 찌푸렸지만 이것도 현수가 매일 했던 일이라고 생각하니 참을 수 있었습니다. 우돌은 만수가 일하는 동안 조용히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가끔은 만수의 손을 코로 건드리며 친근함을 표현했습니다. 우돌아, 내가 잘하고 있니? 만수의 물음에 우돌은 마치 대답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수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소와 대화하다니 이전의 자신이었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돌이 자신을 이해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할 무렵 만수는 다시 현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우돌도 그를 따라 산을 올랐습니다. 무덤 앞에 서서 만수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현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농사일을 배우고 있다는 것, 우돌과 친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조금씩 이곳의 삶에 적응해 가고 있다는 것을. 현수야, 내가 왜 이런 삶을 선택했는지 이제 조금은 알 것 같다. 이곳은 정말 평화롭구나. 내가 너를 더 이해했더라면. 만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후회는 여전했지만 이제는 그 후회를 행동으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선택을 이해하고 그 삶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아들과 더 가까워지고 싶었습니다. 우돌이와 함께 내 농장을 잘 지킬게. 걱정하지 마. 우돌은 무덤 앞에서 다시 한번 울부짖었습니다. 그 소리는 여전히 슬펐지만 어제보다는 조금 평온하게 들렸습니다. 만수는 우돌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두 존재는 석양이 산 너머로 저물어 갈 때까지 무덤 앞에 머물렀습니다. 해가 완전히 저문 후 만수와 우돌은 함께 농장으로 내려왔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였고 그 모습은 도시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장관이었습니다. 만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그의 마음은 복잡했지만 동시에 평온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만수는 이제 농장 생활에 점차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던 농사일도 조금씩 익숙해졌고 우돌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매일 아침 우돌의 울음소리로 하루를 시작하고 함께 농장을 돌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일상이 그에게 새로운 삶의 리듬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른 아침 만수는 늘 그렇듯 우돌에게 먹이를 주고 함께 산책을 나섰습니다. 초여름의 공기는 신선했고 들판은 아침 이슬로 촉촉했습니다. 만수는 이제 현수가 왜 이곳을 선택했는지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도시의 복잡함과 경쟁 대신 자연의 순환에 맞춰 살아가는 이 평화로운 삶. 그것은 현수가 진정으로 원했던 행복이었습니다. 우돌아, 오늘도 좋은 하루다. 만수는 우돌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돌은 마치 그의 말을 이해한 듯 부드럽게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만수는 이제 우돌의 다양한 울음소리를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쁠 때의 울음, 슬플 때의 울음, 그리고 배고플 때의 울음까지. 현수의 일기에 적혀 있던 것처럼 우돌은 정말 특별한 소였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채소밭으로 향했습니다.
만수가 한 달 전에 심었던 모종들이 이제 쑥쑥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잡초를 뽑고 물을 주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가꾼 작물이 자라는 모습을 보는 기쁨, 그것은 그가 이전 삶에서는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현수야, 내 아버지가 농부가 되어가고 있구나. 만수는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증권사에서 일하며 숫자와 씨름했던 그가 이제는 흙과 씨름하고 있다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새로운 삶이 그에게 만족감을 주었습니다. 자신의 노력이 직접적으로 결실을 맺는 것을 보는 기쁨, 그것은 도시 생활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오전 일을 마치고 점심을 먹은 후 만수는 현수의 서재에 앉아 농업 서적을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하루하루 배워가며 조금씩 지식을 쌓아갔습니다. 가끔은 이웃 농부들이 찾아와 조언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도시에서 온 노인을 의아하게 바라보았지만 만수가 현수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는 기꺼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현수는 마을에서 좋은 평판을 가진 젊은 농부였던 모양입니다. 김 선생님, 이렇게 하시면 더 좋을 거예요. 이웃 농부의 조언에 만수는 감사히 배웠습니다. 그들에게서 배운 지식은 책에서는 얻을 수 없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만수는 점점 더 농사일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고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만수는 우도를 데리고 현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이제 이것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매일 오후 그들은 함께 산을 올라 무덤 앞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슬픔과 후회로 가득했던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만수는 현수에게 그날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고 우돌은 조용히 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현수야, 오늘은 토마토가 익기 시작했단다. 내가 좋아하던 것처럼 빨갛게 익어가고 있어. 우돌이도 잘 지내고 있고. 만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돌은 가끔 부드럽게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더 이상 슬픔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함과 수용의 느낌이 담겨 있었습니다. 만수와 우돌 두 존재는 함께 슬픔을 극복해 가고 있었습니다. 무덤 주변에는 만수가 심은 들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현수가 좋아했던 꽃들을 심어 그의 무덤을 더욱 아름답게 꾸미고 싶었던 것입니다. 들꽃들은 바람에 살랑거리며 무덤을 장식했고 그 모습은 마치 현수가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현수야, 아버지가 늦게 깨달았구나. 내가 선택한 이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만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이번에는 슬픔보다는 감사함이 더 컸습니다. 비록 아들을 잃었지만 그의 삶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발견한 것이니까요. 만수는 이제 돈과 성공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소박한 삶, 그 안에서 찾는 진정한 행복. 그것이 현수가 그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석양이 산 너머로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무덤과 들꽃, 그리고 만수와 우도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따스한 빛 속에서 만수는 주머니에서 서울 아파트의 열쇠를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한 달 전 그는 이곳에 잠시 머물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마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현수야, 아버지가 이제 내 꿈을 이어갈게. 만수는 열쇠를 무덤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은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도시의 삶을 뒤로하고 아들이 선택한 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우도를 돌보고 현수의 농장을 가꾸며 그가 남긴 흔적을 소중히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만수가 선택한 앞으로의 삶이었습니다. 우돌아, 우리 집에 가자. 만수의 말에 우돌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두 존재는 나란히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저물었을 때 만수와 우돌은 함께 농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시의 불빛과 경쟁은 이제 멀리 있었고 별이 빛나는 시골 하늘 아래 그들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집 앞 정원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별들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그 중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만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이 현수의 별이라고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